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하피TV는 그동안 바쿠 레지덴셜과 같은 세계 최고의 프로젝터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 여러분께서 이런 요청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이엔드 프로젝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세계 최고의 스크린도 소개해주세요 라고요. 고민 끝에 드디어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세계 1위의 홈시어터 스크린도 브랜드이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홈시어터 스크린. 오늘의 주제 스크린 이노베이션입니다. 스크린 이노베이션 SI는 상대적으로 국내에 덜 알려진 감이 있죠. 2000년 중반 이후 20여년간 한국의 홈시어터 시장은 장기간 침체를 겪었고, 이 시기 새롭게 등장한 홈시어터 기업 대부분이 한국에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스크린 이노베이션은 바로 이 시기에 급성장해왔기에 국내에 제대로 소개되지 못했던 거죠. 2003년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미국의 텍사스의 작은 차고에서 시작한 스크린 이노베이션은 사명처럼 혁신을 거듭하며 현재 매출 기준 세계 1위의 홈시어터 스크린 브랜드로 우뚝 섰습니다. 세계적인 커스텀 인스톨러 미디어인 C 프로에서 매년 진행하는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조사에서도 스크린 부분에서 스크린 이노베이션은 43%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전문가 선호 모두에서 스크린 이노베이션은 압도적인 1위 브랜드입니다. 이처럼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스크린 이노베이션은 어떻게 전통 강호들을 제치고 세계 1위 브랜드로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 바로 혁신입니다. 홈시어터 문화는 CRT 프로젝터, dolby 프로로지,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가 보급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당시 CRT 프로젝터의 선두자는 단연 바코였고, 스크린은 극장 스크린을 제조하던 업체들이 가정용 스크린은, 극장용 스크린은 그냥 작게 재단만 하면 되지 하며 안일하게 홈시어터 시장에 진입할 때 1947년 설립된 스크린 제조기업 스튜어트는 달랐습니다. 제대로 된 홈시어터 스크린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홈시어터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상 전문가 집단 ISF와 협력해 레퍼런스 스크린 스튜디오텍 130을 만들었고, 조지 루카스의 THX와 협력하여 퍼포레이티드 사운드 스크린을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스튜어트가 홈시어터 스크린의 기준이 되었고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그런데 스튜어트의 혁신은 2000년 들어 멈추게 됩니다. 오너는 스튜어트 가족에서 사모펀드로 바뀌며 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고급스러움의 상징이었던 스튜어트의 두꺼운 벨벳 프레임은 낡은 디자인이 되었고, 퍼포레이티드 사운드 스크린은 프로젝터 해상도가 4K, 8K로 올라가면서 해상력과 밝기의 저하가 두드러져 더 이상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기를 든 신의 스크린 브랜드들이 패브릭 소재의 사운드 스크린을 내놓았고 큰 히트를 기록했지만 스튜어트는 좀처럼 이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스튜어트의 침체는 시작되었던 거죠. SI의 창업자 라이언 구스타프스는 당시 업계 1위 스튜어트를 압도할 수 있는 스크린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크린 업계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혁신을 연이어 단행합니다. SI 스크린의 핵심 혁신 키워드를 정리하면, 첫째, 폼팩터의 혁신. SI 스크린은 기존 스크린 폼팩터 자체를 혁신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고정형 스크린의 못생긴 벨벳 프레임을 혁신했습니다. 현재 발매 중인 SI 스크린의 제로 엣지 고정형 스크린은 두께가 손가락 하나 0.5인치 1.3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프레임이 얇아지면 스크린이 마치 공중에 떠있는 듯한 시각 효과를 주고 화면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여기에 업계 최초로 스크린 뒤에 백라이트 옵션까지 추가했습니다. 놀랍죠?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뿐인가요? SI 스크린은 고전적인 전동 스크린도 혁신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기존 전동 스크린은 스크린 원단 외에 블랙 마스킹이 거대하게 붙어있는 구조일 겁니다. 하얀 원단의 스크린이 하얀 천장과 맞닿을 경우 반사광이 생겨 화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스크린과 프레임 사이에 거대한 블랙 마스킹을 추가하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일반적인 전동 스크린의 형태일 겁니다. 그런데 SI는 제로지 스크린에서 이 블랙 마스킹을 없앴어요. 제로지 스크린을 쓰면 마치 화면이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프레임과 스크린이 얇은 금속 와이어 하나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보면 매직, 마법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죠. 그래서 제로지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동 스크린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층고가 높은 주택이나 사업 공간을 위해 스크린을 연결하는 와이어를 최대 4.8m까지 제공하는 롱드랍 버전도 내놓았습니다.
즉 천정고가 7m 이상 되는 공간이라도 스크린을 천정에 매립해서 리모컨만 누르면 바로 시청자의 눈 앞까지 내리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한남 도일이나 시그니엘 같은 복층 펜트하우스에서 추천할 수 있는 스크린이죠. 그런데 이 제로지의 단점은 최대 160인치까지만 생산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처럼 프로젝터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데 160인치라는 사이즈는 너무 작죠. 이에 SI는 작년 CDR 전시회에서 300인치까지 제작 가능한 제로지 프로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스크린 업체를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요. 200인치 이상의 스크린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극소수입니다. 게다가 전동 스크린을 200인치 이상 또 이렇게 300인치까지 제조할 수 있는 기업도 정말 극소수입니다. 현재 홈셔터 스크린 제조사에서 전동 300인치 생산은 스튜어트 그리고 SI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케이블 드랍 방식은 SI가 유일하죠. 그리고 2017년 SI는 세상을 경천동지하게 만드는 스크린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21대 9에서 16대 9로 또 21대 9로 자유자재로 변신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스크린입니다. 보통 2.35대 스크린 쓰시는 분들은 16대 9 콘텐츠 볼 때 양옆에서 마스킹이 나와서 16대 9 화면 양쪽에 빈 화면을 가려줍니다. 이를 2way, 4way 마스킹 스크린이라 해서 이 스크린의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SI는 이런 전통에 또 딴지를 겁니다. 왜 보기 싫은 마스킹을 보아야 하지? 그냥 스크린 자체를 접으면 되잖아. SI가 내놓은 트랜스포머 스크린은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 프레임이 접혔다가 펴집니다. 이 스크린을 실물로 봤을 때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은 스크린이었는데요. 얼마 전 단종됐습니다. 곧 개선된 신제품이 나올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둘째, 소재 혁신. 초단조점 프로젝터가 유행하면서 ARR 스크린이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간단히 이야기해 ARR 스크린은 외곽을 차단해 완전 안막이 아닌 공간에서도 조명을 켜고서도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스크린입니다. 이 ARR 스크린의 원조가 바로 SI입니다. SI가 2008년 블랙 다이아몬드 원단을 발표하면서 이는 곧 ARR 스크린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ARR 스크린에 도전했던 기업이 있었으나 퀄리티가 들쭉날쭉하고 제대로 된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SI의 블랙 다이아몬드는 수직, 수평방에서 오는 실내 조명을 최대 85%를 차단하면서 조명이 켜진 실내에서도 꽤 볼만한 수준의 영상 감상이 가능했던 최초의 ARR 스크린이었던 겁니다. 이 블랙 다이아몬드 스크린은 영국 팝 가수 아델의 콘서트 무대에 쓰이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이후 이 스크린을 벤치마킹한 ARR 스크린들이 쏟아져 나오며 ARR 스크린 전성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즉 ARR 스크린 시장을 개막한 주역이 바로 SI였던 겁니다. 또 패브릭 소재의 사운드 스크린을 가장 먼저 성공시킨 기업도 SI입니다. 전술했듯 과거의 퍼포레이티드 스크린에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대안으로 패브릭, 정확하게는 우분이라 부르는데요. 우분 타입의 사운드 스크린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공방 수준의 작은 기업들이 제품을 내놓으면서 이들의 제품이 품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레퍼런스 사운드 스크린 중 하나로 꼽히는 시모 제품도 초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나선 것이 바로 SI입니다. 패브릭 타입의 마이스트로를 내놓으며 사운드 스크린 시장을 단숨에 장악했고 최근에는 이를 한층 개선해 AK 해상도까지 보장하는 마이스트로 2를 선보였습니다. 이외에도 홀로그램을 지원하는 반투명 스크린을 선보이는 등 SI의 소재 혁신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셋째, 편의성 혁신. 전동 스크린 설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동 모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전기 신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 없이 콘센트로부터 전원선을 보이지 않게 설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에 SI는 2017년부터 전원선 필요 없는 배터리 내장형 스크린 솔로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사서 벽에 걸기만 하면 끝입니다. 보조 배터리로 1년에 한두 번만 충전해주면 되니 너무 편리하죠. 또한 야외 테라스, 파티용으로 쓸 수 있는 아웃도어용 전동 스크린 솔로3 아웃도어를 선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홈 오토메이션을 위해 기존 RF 리모컨 뿐만 아니라 메쉬 기반 IoT 표준도 스크린 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지난 20여 년간 스크린 이노베이션이 선보인 혁신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살펴보죠. 하피TV가 엄선한 오디오 홈시어터 제품을 하피TV몰에서 만나보세요. SI 스크린 라인업을 폼팩터별, 소재별로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 라인업 소개하고 영상을 끝내야 할 수 있어서 대표 모델 중심으로 소개해볼게요. 먼저 전동형 모델 제로G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크린이고요. 실제로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최대 160인치까지 제작 가능하며 그 이상의 사이즈는 제로지 프로라는 상위 모델로 최대 300인치까지 생산 가능합니다. 고정형 모델도 프레임 디자인에 따라 3종이 있지만 가장 매력적인 모델은 프레임 두께가 단 1.2cm 밖에 되지 않는 제로 엣지입니다. 또 여기에 옵션으로 LED 백라이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원단은 전동, 고정형 모두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재 총 14종의 원단이 있습니다. 이 중 여러분이 가장 주목하셔야 할 원단은 퓨어 화이트입니다. 개인 1.3의 밝기 스펙을 갖춘 레퍼런스 원단이며 특히 암막 환경에서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외부 조명이 있는 공간이라면 역시 블랙 다이아몬드가 ARR 스크린의 원조인 만큼 업계에서 가장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만 가격대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이 영상 보시면 블랙 다이아몬드가 외부 조명이 있는 환경에서도 이 정도의 화질이 나옵니다. 놀랍죠? 가격 부담이 있으신 분들께는 슬레이트 원단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블랙 다이아몬드가 85%의 외부 조명을 차단하는 반면 슬레이트는 65% 수준을 차단하며 가격은 좀 더 합리적인 편입니다. 사운드 스크린 중에서는 마에스트로 2도 빼놓을 수 없죠. 이노 스피커 사용자에게 가장 강권하고 싶은 스크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할 차례죠. 앞서 말씀드린 SI 스크린의 수많은 라인업 중 고정형 스크린인 제로 엣지 원단은 개인 1.3 퓨어 화이트 155인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백라이트 옵션을 추가했는데요. 하피TV 구독자분들은 이미 잘 아실 텐데요. 필립스 휴 싱크박스 AK를 추가로 설치해 조명 동기화를 더했습니다. 제로 엣지 디자인의 핵심은 슬림한 프레임입니다. 1.2cm 밖에 되지 않는 성인손가락 두께의 프레임이 시각적인 쾌감을 선사하죠. 만듦새도 매우 훌륭해서 흠 잡을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퓨어 화이트 원단은 제품명처럼 뽀얀 순백의 화이트 톤이 매력적입니다. 과거에는 프로젝터 성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극장처럼 밝기를 높이기 위해 실버 원단을 쓰거나 블랙 표현이 부족해 그레이 원단을 사용하곤 했습니다만 이제는 프로젝터 성능이 매우 우수해졌고 또 정확한 HDR 표현을 위해서 화이트 원단은 필수입니다. 일례로 돌비 시네마도 돌비 비전을 위해 화이트 원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DR 표현을 위해서는 개인 1.0, 1.3 범위의 화이트 원단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원단을 옆에서 바라보면 표면의 평활도가 상당히 우수한데요. 높은 텐션을 유지하면서도 프레임이 슬림하기 때문에 이 스크린의 유일한 단점 중 하나가 바로 설치 난이도입니다. 설치가 까다롭습니다. DIY는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인스톨러 전문가 2인이 함께 작업해야 깔끔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설치비가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백라이트를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는데요. 프레임 뒤에는 LED 라이트를 부착할 수 있도록 홀이 마련되어 있어 조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조명을 정확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타 스크린과의 분명한 차별화 요소입니다. 흔히 이런 백라이트를 쓰면 조명이 스크린에 영향을 줘서 화질이 나빠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스크린은 프로젝터에서 투사된 영상 정보가 스크린 표면에 반사되어 우리가 보게 되는 구조죠. 그런데 외부 조명이나 자연광 역시 스크린에 반사되어 리스너를 향하기 때문에 화면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뒤쪽에서 발광하는 백라이트는 스크린 표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화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백라이트를 켠 상태에서 실제로 영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샘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화질을 이야기할 차례죠. 퓨어 화이트 원단 화질을 평가하기 위해 업계 최고의 프로젝터 바쿠 레지덴셜의 브라기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바쿠 레지덴셜은 프로젝터 라인업을 전면 정비 중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장 먼저 최초의 리얼 4K DMD를 탑재한 홈시어터 프로젝터 헤임달이 곧 국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헤임달을 기준으로 헤임달 하위 라인업이 싹 바뀝니다. 기존에는 발더, 브라기, 메데이아가 있었는데 이 모델들 중 발더와 메데이아가 100% 바쿠 오리지널 제품이라기보다는 바쿠가 2013년 인수한 노르웨이 회사 프로젝션 디자인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디파이한 제품이라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바쿠가 브라기를 시작으로 바쿠 전용 플랫폼으로 일신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발더는 단종되고 엔트리 모델인 메데이아도 빠르면 올여름 신형 모델이 출시됩니다. 이중 브라기는 바쿠 오리지널 플랫폼이기 때문에 개선된 마크2로 계속 생산되며 마크2에는 여러 변화점이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가장 큰 특징은 헤임달에 도입되어 호평받았던 리얼 블랙 표현 기술 다이나믹 블랙이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다이나블랙이 적용되면서 블랙과 안부 표현이 대단히 우수해졌습니다. HDR이 쉽게 표현하면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보여주는 기술이라 이야기하죠. 다이나블랙이 적용된 바쿠 프로젝터는 안부의 HDR을 제대로 표현해줍니다. 제가 지난 ISE 영상에서 해임달이 제가 지금껏 본 DLP 프로젝터 중 블랙 표현이 가장 뛰어나다고 표현한 이유도 이 다이나블랙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기술이 브라기 마크2에도 적용된 겁니다. 참고로 이전에 브라기 마크1에는 다이나블랙 기술이 적용되지 않고 마크2에서만 가능합니다. 브라기는 기존에도 우수한 컬러 정확도로 유명해 넷플릭스, 워너브라더스 등 헐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영화 화질 체크용 레퍼런스 프로젝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이나블랙 기술까지 더해졌으니 화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곧 출시될 해임달도 소개해드릴 예정이지만 오늘 리뷰에서는 바쿠 브라기 마크2를 활용해 SI 퓨어 화이트의 화질을 집중적으로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듄2를 보죠. 영화 듄은 촬영감독 그레이트 프레이저가 아리아 렉스 카메라로 끝내주게 담아냈습니다. 필름 질감을 살리기 위해 디지털 촬영본을 35mm 필름에 입혔다가 다시 디지털화, 독특한 작업 방식으로 널리 알려졌고 탁월한 영상미는 결국 그레이트 프레이저에게 아카데미 촬영상을 안겨다 줍니다. 저는 드니 빌레브의 전작들에 함께한 로저 딩키스 조합을 더 좋아하지만 듄의 영상미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특히 바쿠 브라기와 퓨어 화이트의 조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조합을 통해 사막계의 진득한 옐로우가 잘 표현되고 여기에 바쿠 다이나블랙이 가사에 안부 표현이 촘촘하게 잘 표현됩니다. 배트맨 비긴즈는 IMAX 대형 판형 필름의 해상력이 어디까지 뻗어나올 수 있는지 알려준 역작이었죠. 이 씬이 브라기와 퓨어 화이트를 통해 압도적인 해상력 그리고 안부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특히 트럭이 조명에 따라 빛나는 반사광의 표현이 대단히 인상적이에요. 탑건 매버릭의 도입부 IMAX 시퀀스는 해상력과 컬러의 은은한 질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브라기와 SI 스크린의 조합은 극한의 표현력을 보여줍니다. 조커는 영화 자체는 호불호가 나뉩니다만 UHD 블루레이 디스크는 압도적인 화질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죠. 특히 탁월한 컬러가 인상적인데요. 이 영화를 통해 컬러리스트 질보그 다노비치는 HPA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코닥 필름의 컬러 과학자였던 경험을 이어받아 조커를 통해 아버지와 협업해 7, 80년대 필름 질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럿을 제작해 작업했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는 가장 유명한 계단 씬에서 조커를 치는 택시의 컬러 질감, 생방송 출연 시퀀스에서 조커의 피부 질감, 그리고 파스텔 톤의 무대와 해상력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브라기와 SI 스크린 조합에서 이는 극대화되어 러닝타임 내내 시청자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도 빼어난 화질을 보여주죠. UHD 블루레이 디스크로는 아직 독일판밖에 없지만 3년여간의 작업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이번 7월에 국내판 발매를 앞두고 현재 예약 판매 중이죠. 박찬욱 감독이 감수하고 제작사 플레인이 제작한 국내판이 가장 빼어난 퀄러티를 보여주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극중 설의 집은 어둡지만 진득하게 표현되고 가구 등 디테일이 잘 살아있고 이와 함께 설의 원색 의상은 화려하게 표현되어 배경과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데 이를 브라기와 퓨어 화이트 조합이 잘 표현해줍니다. 넷플릭스 등 OTT로 헤어질 결심을 감상했던 분들 UHD 블루레이 보면 박찬욱 감독이 영상에 얼마나 공을 들여 찍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극장에서 보셨던 분들도 국내판 UHD 블루레이로 다시 감상하시길 권합니다. 영화에서 진득하게 펼쳐지는 안부 표현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 HDR의 명부 컬러의 향연을 이야기해야죠. 최근 발매된 모아나2는 빼어난 화질, 특히 놀라운 SN을 보여주지만 HDR 표현은 픽사의 코코에서 좀 더 두드러집니다. 익룡과 같은 캐릭터가 비상하는 시퀀스는 수많은 컬러를 번짐없이 또렷하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밝은 곳은 더 밝게 표현해주는 HDR의 효과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시퀀스를 통해 왜 헐리우드 스튜디오가 브라기를 레퍼런스 프로젝트로 선택했는지 절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옵션인 백라이트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백라이트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원하는 수십만 가지 컬러 중 하나를 선택해 단색으로 밝힐 수 있고 필립스 휴 싱크박스 AK를 추가해 영상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명 동기화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CG가 많이 가미된 영화에서는 원색 발색이 화면으로 표현되니 감정이 증폭된다고 할까요? 더욱 몰입을 돕습니다. 영화 듄처럼 특정 색조, 옐로우 톤이 지배적인 영화도 확실히 좋습니다. 그런데 서스펜스나 스릴러 장르에서는 이 조명 동기화가 오히려 영화 몰입에 방해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조커 같은 영화에서는 동기화보다는 이렇게 단색 조명으로 틀어놓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이전 필립스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감상할 때에는 100% 안막보다는 5%의 간접 조명이 있는 환경일 때 눈의 피로를 더 줄이고 컬러를 좀 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백라이트가 들어올 경우 스크린 뒤쪽의 공간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가 인식하게 되어 스크린이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시각적 효과도 얻게 됩니다. 다만 음악 장르에서는 동기화 기능을 쓰는 것이 훨씬 좋았습니다. 특히 스팅과 같은 라이브 공연 클립에서 조명 동기화 기능은 몰입감과 현장감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게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훨씬 좋습니다. 다만 동기화 기능은 필립스 싱크박스 측 한계로 스크린은 160인치까지만 지원한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력적인 조명 동기화 기능 SI 스크린으로 도전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스크린 이노베이션의 퓨어 화이트 원단 제로 엣지 고정형 타입으로 리뷰해봤습니다. 만듦새, 화질 모두 흠잡을 데 없이 완성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어 왜 스크린 이노베이션이 세계 1위 스크린 브랜드인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화질도 우수하지만 타사에서 보기 힘든 슬림한 프레임 그리고 영상을 더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 백라이트 옵션은 SI 스크린만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성능이 뛰어난 만큼 가격대는 중국, 한국 브랜드보다 높을 수밖에 없지만 최고 수준의 화질을 원하는 영상의 끝을 원하는 영상 애호가에게 SI 스크린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론칭 이벤트 프로모션 이야기입니다. 스크린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일률적인 가격 메리트를 드리기 어려워 각각의 조건에 맞춰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기본 가격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실 133인치, 150인치 퓨어 화이트 원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이즈, 다른 원단 혹은 전동용 제품 등은 별도의 상담을 통해 좋은 조건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다만 스크린 특성상 사용자가 원하는 사이즈, 원단, 프레임이 제각각이라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이 재고로 있는 경우가 드물고 주문 후 생산, 국제 배송, 통관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주문 후 한 달에서 최대 석 달까지 걸릴 수 있는 점 미리 주의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코 프로젝터와 함께 구매하실 경우에는 추가 할인도 제공된다고 하니 함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브랜드 모두 무할인 정책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프로모션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번 SI 스크린 공동구매는 정말 오랜 시간 준비해온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환율이라는 이슈가 터져서 오랫동안 미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스크린이 고가다 보니 환율 변화의 가격 변동폭이 너무 컸습니다. 다행히 최근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며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리뷰와 프로모션이 여러분의 홈시네마 라이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